해삼은 바다의 인삼이라 불릴 정도로 그 효능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요가 적고 인공종묘 생산 기술을 제외하고는 대량 양식 기술이 개발되지 않아 산업화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중 FTA가 체결되고 관세 철폐로 인한 해삼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소비가 많은 중국 수출의 탄력을 받아 새로운 수출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해삼 양식 기술, 바로 지금 만나봅니다. 해삼 양식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축제식 양식과 가두리 양식 방법이 가장 가능성이 높은데요. 먼저 유휴 축제식 양식장과 폐염전, 갯벌 간척지 등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축제식 양식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해삼 축제식 양식장은 수심 2에서 4m 깊이로 장마철 집중호우에 의한 저염분과 고수온, 저수온의 대응이 가능하고 주변 해역이 오염이 되지 않은 곳을 택하는데요. 선택된 호지는 바닥을 고르게 정비한 후 제방둑을 쌓고 천막을 씌워 토양 유실을 막아줍니다. 이후 바닷물이 잘 들어오고 나갈 수 있도록 취수로와 배수로를 만들고 양쪽에는 수문을 설치하는데요. 각 수문에는 보호망을 설치해 해적 생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줍니다. 또 시설 안에는 해수 공급용 수중 펌프를 설치하고 필요시 해수를 공급해 해삼이 여름과 겨울을 지낼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줍니다. 축제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신처 조성인데요. 은신처는 해삼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 하면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은신처는 호지 바닥 면적의 60% 이상을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은신처 구조물은 자연석과 차광막, 전복 셀터, 그리고 해삼 어초 등 은신이 가능한 것을 선택합니다. 호지 정리와 은신처 조성이 끝나면 이제 바닷물을 넣어주는데요. 이때 해수는 해삼이 서식하기 적합한 수온과 염분 26에서 34, 용존산소 5.0 이상, pH 7.8에서 8.3, 화학적 산소 요구량 20 이하의 해수를 유입합니다. 또 바닷물 유입이 끝나면 호지 바닥과 조성된 은신처에 규조류가 발생하게 한 후 종묘를 입식해 어린 해삼에게 좋은 먹이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종묘 입식은 가을과 봄에 이루어지는데요. 가을에는 수온이 떨어지기 전인 10월에서 11월이 좋고 봄에는 수온이 너무 올라가지 않는 3월에서 4월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큰 종묘를 입식하면 높은 생존율과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해삼 종묘 입식 밀도는 먹이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1헥타르에 10만 마리 이하로 입식해 주는데요. 해삼의 먹이인 줄말은 소량 번식 시에는 해삼의 서식과 먹이 생물, 그리고 은신처로의 기능이 가능하지만 대량 번식 시에는 줄말이 소멸 분해되면서 수질 악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시로 번식 정도를 확인하고 제거해 주도록 합니다. 해삼 축제식 양식장에는 주로 방개와 망두거, 마디 이끼벌레와 대마디 말속, 유령 멍게 같은 해적 생물이 나타나 해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유령 멍게는 종묘 구입 과정에서 종묘와 함께 입식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해삼의 시기별 성장은 3에서 4월, 10에서 11월이 가장 빠르며 고수온기인 6에서 9월까지는
성장이 정지되거나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데요. 대부분 입식 후 30개월이 지나 체중이 150g 이상이 되면 수확을 합니다. 이렇게 수확된 해삼은 큰 개체는 건해삼으로 가공하여 고가로 중국에 수출하거나 작은 개체는 활해삼으로 국내에 개통출하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해삼 가두리 양식은 전복 가두리 시설을 그대로 활용해 양식 품종의 다변화는 물론 생산성이 낮은 전복 가두리 양식 대체 품종으로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특히 품종 전환 시 양식 면적의 확대 가능성이 매우 높고 계획 생산에 의한 생산량 증가로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두리는 기존의 전복 가두리를 활용해 가로 2.4m, 세로 2.4m, 깊이 2.8m 크기로 하는데요. 해삼 종묘 입식 시에는 그물코가 작은 낫셀망 32절을 사용해 해삼이 빠져나갈 수 없게 하며 은신처는 전복 양식 때 사용되는 셀터를 바닥에 6장씩 깔아줍니다. 해삼 종묘 입식은 10월에서 11월에 하는 것이 유리한데요. 크기는 체중 5g 이상의 해삼을 가두리 한 칸에 2,000마리씩 넣어주고 4개월 정도 지나면 크기별로 나눠 칸을 늘려줍니다. 먹이는 자연에서 1, 2일 정도 건조한 미역과 다시마, 괭생이, 모자 반류를 공급하는데요. 해삼이 빠르게 성장하는 봄, 가을, 겨울에는 한 달에 7회,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는 여름에는 한 달에 3회 정도 소량 공급합니다. 해삼 가두리 양식에서 어장의 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조류가 너무 빠르거나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곳에서는 먹이의 유실이 많고 해삼이 은신처에 부착할 수 있는 힘이 약해 스트레스로 내장을 토출하는 등 성장에 큰 장애 요인이 됩니다. 해상 가두리에서 해삼의 수확은 봄철 수온 17도 전후가 좋은데요. 17도가 넘을 경우에는 오히려 해삼의 무게가 줄어들기 때문에 수온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해삼을 입식해서 상품 크기까지 양성하는 기간은 약 18개월에서 30개월인데요. 가두리 한 칸당 총 50kg 정도 수확할 수 있습니다. 또 해삼은 7월에서 10월에 여름잠을 자는데요. 그래서 자연에서는 큰 개체를 찾아보기 힘들지만 가두리에서는 언제든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름철 해삼 가격이 좋은 시기에 수확해서 판매하는 것도 경제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해삼 양식 방법에는 축제식과 가두리 외에도 육상 수조 양식이 있습니다. 육상 수조 양식은 관리나 계획적인 상품 크기까지의 사육은 가능하지만 다른 양식 방법에 비해 인건비, 사료비, 연료비, 그리고 공공요금 등을 고려할 때 현재 육상에서 양식을 하고 있는 대표종인 넙치에 비해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해삼은 유기물을 무기화시키는 친환경 양식 품목으로 대량 생산을 통한 가격 안정과 다양한 가공 기술이 개발되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미래 핵심 수출 품목 해삼 양식에 지금 도전해 보세요.